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대표님 이런 거 처음 보였어요. 여태까지 나온 대표님 중에 이런 거는 이런.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은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의 콜로세움. 박진수 대표님 네. 모셨는데요. 왠지 대표님 콜로세움 이탈리 군인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여행업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화된 창고를 활용해서 그 이커머스에 필요한 풀필먼트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콜로세움의 박진수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들은 다 들어있어서. 근데 이게 좋은 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는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대체 그게 뭐예요? 자, 일단 물류 관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온라인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의 물건을 저희 창고에 넣어놓고 저희가 대신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일어나면 저희가 그 주문대로 피킹하고 패킹해서 보내고 CS도 관리하고 재고도 관리해주고 이런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객은 저희 같은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뭐 택배나 물건 보내려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커머스, 셀러분들,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하시는 온라인 셀러분들, 네, 맞습니다. 어떤 물건을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하신다. 그럼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개인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뭐 단 한 개를 보관하더라도 일주일 한 달에 한 개만 나가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다 그러면 저는 사실 개인적 사심을 좀 담아서 제가 뭐 중고 물품 이런 거 샀다 팔았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월 단위로 많이는 아니지만 한 20-30개 이상씩 막 사고 팔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들도 뭐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중고로 구매하신 거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고 관리하고 있다가 판매자분이 딜이 연결이 돼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택배 싸서 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그 셀러분들이나 그 물건을 보내거나 하는 거를 키핑했다 보내야 되는 개인들이 그 이 콜로세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되고 뭐 그 과금 방식은 어떻게 되고 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 문의하기를 남겨주시면 콜로세움 홈페이지에서 그 저희 담당 매니저분들께서 하루 안에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신 물류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견적을 제안 드린 다음에 그게 성사가 되면 이제 저희 그 물류를 입고하고 출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저희 그 풀필먼트 관리 솔루션이 콜로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창고에 물건 넣어주시면 그때부터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격 체계 이런 것까지 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드는 비용이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일단 배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택배비, 그렇죠. 배송비. 그다음에 택배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비, 뭐 테이프도 감아야 되고 에어캡도 싸야 되고 이런 거를 그냥 공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저희가 그래도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택배 작업비가 듭니다. 뭐 그냥 하나만 싸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합배해서 보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뭐 특수한 포장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미 다 그 포장된 물건을 입고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물건을 입고시키면 판매에 따라서 뭐 A, B, C, D가 있으면 A, D를 묶어서 이렇게 포장도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신다. 3가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료, 창고 보관비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는 대략 뭐 그래도 그 4가지가 대략 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합치면은 건당 5만 원 뭐 이러면 못 쓸 거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금액을 보면 그거 4개와 기타 부대 비용을 다 합쳐서 3,000원 초반대에 택배 하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가격과 기타 관리 비용이 다 들어간 평균 가격이 그 정도 된다고 택배로 보시면. 실제 배송해주는 비용까지 다 포함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회사를 3PL? 풀필먼트. 뭐 개념이 조금 혼용되는데 풀필먼트 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3PL과 풀필먼트를 어떤 구별해 주시죠? 설명 좀 해주시면 이 업계 용어를 저희도 쓰고 있지만 사실 잘 모르면서 쓰거든요.
정의가 조금씩 다 네네. 그 우리가 아니고 홍 대표님. 예, 네네. 기업들마다 아니,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사실. 홍 대표님이 모르니까 리마인드 차원에서. 네. 누가 알고 계신 건가요? 역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모르시는 걸로 알고. 둘 다 모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홍 대표님 확인 한번 들어갑시다. 자, 퀴즈. 네. 네. 그 3PL은 이제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라고 그래서 서드 제 파티 3자한테 아, 물건을 맡겨서 그 계속 보내는 3자가 거. 물류를 네. 대행해 드리는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마트에 납품을 한다. 네. 그러면 내가 직접 물류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네. 제 3자가 나타나서 그쵸. 위탁을 해서 그냥 네. 그분이 대행해 주면 그것도 서드 파티고 거의 다 3PL이라고 온라인도 서드 파티고 그쵸, 그러니까 네. 직접 하면 일자 물류, 어. 그다음에 택배사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자 물류 네.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 풀필먼트는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그렇죠. 이 풀필이라는 단어 네, 자체에 네, 조금 네. 충실해서 네. 그 말대로 충실하게 네. 온라인에 물건 파시는 분들의 주문도 다 네. 가져오고 네. 또 거기서 일어나는 반품도 또 해결해주고 네. 그 다음에 단순히 택배만 싸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재고도 관리하고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 그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유용한 데이터들을 또 제공해서 뭐 경영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데 좀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보면 그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이 콜로세움에서 하는 비즈니스야말로 풀필먼트. 네. 아까 그 네 가지를 딱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그게 거의 풀필먼트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 네,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아까 그 고객에게 실제 무슨 피에로 뭐 앱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콜로라는 콜로라는 걸 쓸 수 네, 있게 네, 해준다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보면 그거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대표님 회사는 기존의 창고 업체와 이런 대행 서비스와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일단 저희는 창고를 저희가 직접 구축하거나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전국에 있는 많은 창고들의 남는 공간, 창고가 100% 가동률로 돌아가는 그쵸, 용적률이 창고는 100% 이상 없죠. 없고요. 네. 다 남는 공간이 있는데 물론 뭐 변동이 있지만은 늘 남는 공간 때문에 조금 더 매출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나는 창고에서 물건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익숙한데 요즘에 이커머스 택배 물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창고주 분들, 그다음에 요걸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좀 바꾸거나 설비를 조금 투자해서 효율을 좀 더 내고 싶은데 좀 주저하시는 창고 분들의 창고 공간을 저희가 일종의 에어비앤비처럼 네. 네트워크화해서 하나의 창고처럼 쓰는 온라인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창고처럼 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창고를 운영하는 인력, 그다음에 임대료, 비용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낮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3,000원대 초반 가격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정상적인 제품을 하나씩 주문대로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원 초반이고 막 물량이 10,000개, 100,000개 개런티는 더 낮아지겠죠. 근데 일반 셀러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그래도 저렴한 수준을 구현하고 있다는 게 좀 네.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창고의 현장에 가보면 중소형 창고들의 작업 여건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다 뭐 최근에는 택배 기사분들의 그런 또 이슈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물량이 지금 이커머스에서 너무 많으니까. 코비드 때문에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도 막 열악한 공간에서 어떻게든 정돈되지 않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냥 쳐내는 데만 급급한데 거기에 어떤 그 솔루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프로세스로 좀 바꾸고 작업 동선도 좀 효율화하고 가능하면 뭐 아주 그 단순한 형태의 AI도 구간만 반복하는 창고 안의 동선만 로봇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효율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저희가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로라는 솔루션 자체가 저희가 직접 온 오프라인 유통과 물류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셀러도 해보고 이제 저희 물건을 처리하려고 창고도 운영해 봤는데 이게 기존의 창고 운영하는 시스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셀러로서 필요한 기능들이 사실 창고하고 긴밀히 협업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점들을 좀 담아서 콜로라는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 솔루션에서 어떻게든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물류 경험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점, 그것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제가 창고업자, 저희가 창고업자를 고객이라고 봤을 때 창고업자들이 오면 아까 해주시는 거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더 번다고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그런 베니핏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고요. 첫 번째는 하루에 창고 안에서 작업하시는 작업자들의 쌀 수 있는 택배 건수가 10%에서 2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포장할 수 있는 택배 건수가요? 네. 결국 하루에 한 사람이 쌀 수 있는 건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바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창고 앞단에서 창고 안에 들어간 물건 상품을 영업을 해와서 넣어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업 부담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존에 놀고 있던 공간에서 매출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즈니스 매출액 자체, 창고의 매출액 자체가 또 올라갈 수 있다. 그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지금 창고분들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대표님 어쨌거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업력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고 서비스를 이미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말씀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 대략 서비스는 언제 오픈했고 지금 어느 정도 고객이 어느 정도 물량을 운영하고 있는지. 고객에서 다루는 건수도 말씀해 주시고. 창고의 개수나 우리는 창고를 하나도 보유 안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창고는 저희가 지금 12개 센터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접 소유한 건 없다. 네, 직접 소유하지 않고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12개. 12개 창고에서 상온, 냉장, 냉동, 그다음에 단기로 막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야 되는 것들, 이런 종합적인 그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작한 거는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년 조금 더, 1년 한 3, 4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고객 수는 29개사가 이용하고 계시고 한 달에 평균 한 4만 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원래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것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딱 보시면 아까 상온, 냉장, 냉동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이게 어느 위치에 놓느냐 이런 거 관리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떤 위치에 어떻게 지금 사실 하고 국내 이 택배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최고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경험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살짝 제가 비슷한 일을 한 적도 있어서 그래서 하루 안에 도착하는 거는 전국 어디 지점에 있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창고를 이용하시는 셀러분들이 일주일에 나 한 번은 가서 내 물건 좀 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사시는 곳과 가까운 곳에 혹은 그 공장이나 혹은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서울 근교에 계시고 지금 저희 12개 창고는 파주부터 그다음에 충북 세종까지 요 경기하고 충청 북권에 택배의 집중도가 사실 서울 수도권 근교의 50% 이상입니다. 2천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로 분포되어 있고 이제 수입 수출 물류가 또 늘어나니까 택배가 늘어나서 인천, 부산, 그다음에 부산으로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서울로 끌어올릴 때 중간 허브 이런 것들을 계속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창고가 있고 거기서 말씀하신 건 저는 사실 많이 입고하시는 분은 창고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A, B, C, D 4개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말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느 곳에든 한 곳에 있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역으로 그래서 아까 배송까지 거의 지금 완료를 해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콜로세움이 그렇게 해서 배송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유명한 CJ 대한통운이나 우체국 택배나 이런 데를 또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직접 그럼 그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창고마다 계약 혹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사용하시는 셀러분들이 원하시는 택배는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근데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가격이 낮은 거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저희는
로젠 택배로 해주세요. 그러면 로젠 택배를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 아까 3,500원. 저희가 아까 3,000 초반에서 택배비가 가장 작은 택배 박스 기준으로 1,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편의점이나 우체국에서 사용하셨던 개인이 보내려고 하면 2,500원이었는데 그렇죠. 일반 이제 기업 B2B 택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율이 조금 낮은 상태고요. 네. 자, 대표님 최근에 택배가 늘어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코로나 코비드 사태 때문에 그 이커머스가 지금 급격하게 늘기 때문인데요. 자, 이커머스 택배, 이커머스 로지스틱스가 그러니까 물류가 기존의 물류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일단 기존의 이제 물류는 소품종 다량이 창고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가 슈퍼마켓으로 가거나 대형 마트로 가거나 그렇죠. 네. 크게 그 상품이 팔레트 단위에 쌓여 있는 상품들을 해체하거나 그렇죠. 뭐 이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그렇죠. 네. 이마트 어디 지점 이렇게 갔던 게인데 지금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트에 와서 직접 이걸 들고 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표님께서 이걸 주문하시면 그 팔레트를 다 해체해서 대표님이 주문하신 요거하고 혹시 팔레트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팔레트는 이제 그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그 전문 용어. 그 1.1 곱하기 1.1 곱하기 요 사이즈의 높이는 이제 사람 키 정도 되는 요 한국의 공간. 그래서 보통 지게차 같은 거를 이렇게 지게차로 들어가서 떨 때 그 지게차가 들어가는 그 구멍이 있는 단위. 그 밑에 판, 그거를 팔레트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전 물류였다면 지금은 다 개인이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그러면 창고에서는 그냥 들었다 나간 게 아니라 그걸 다 풀어서 오늘은 이게 몇 개 나가고 이게 몇 개 나가니까 근데 이거 두 개 같이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다품종 소량에 특화된 이 형태로 들어오는 주문들을 소분해서 그러면 창고에 쌓인 데를 직접 가서 하나하나 다 들고 와서 이 과정 자체가 사실 효율화될 지점이 너무 많고요. 이제 그 난이도가 이제 창고 안의 작업 난이도가 이제 어려워진다고 보면 되고 풀필먼트는 고객 판매 중인 상품이 들어온 상품을 창고 안에서 판매될 수 있는 택배로 바꾸는 그 과정에 이제 핵심이 있다고 기술적인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심도 있는 심각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 주신 것처럼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이거 내용을 듣다 보면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비슷한 뭐 편의점에 택배 보내는 서비스 같은 거를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점점 드는 생각은 이건 정말 자본의 게임이자 기술의 게임이다. 왜냐면 자본의 게임이자 기술의 게임이다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크게 짓고 거기 내에서 뭔가 효율화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의 손을 적게 들고 기계를 많이 쓴다든가. 그래서 이미 제가 자본이나 그러면 기술이 극대화된 데들이 그냥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쿠팡 같은 회사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 단위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구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6개월, 1년, 2년은 힘들겠지만 3년, 5년, 10년으로 보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쿠팡만 얘기하지만 더 전에는 CJ 대한통운이 그 개인들이 보내는 택배의 거의 60~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빼먹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큰 데가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가 사실 대한민국을 제가 사실 지금 그 제주살이를 좀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지금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우체국 택배로 뭐 아시겠지만 그 생선 이제 그 냉동된 걸 보내면 보내서 제주도에서 보내서 비행기로 와서 서울에서 받는데 딱 24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미 어떻게 보면 게임이 끝난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콜로세움 같은 이렇게 다시 그 물류를 혁신하겠다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략, 어떤 장점이 있어서 경쟁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건가요? CJ하고 싸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CJ와 협력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쿠팡에 주문을 하시면 로켓 배송을 혹은 이제 아주 이제 큰 메가 센터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택배를 주문하시면
요거 하나를 올 때도, 그다음에 이만한 컴퓨터가 올 때도, 수박이 올 때도 똑같은 박스에, 지금은 조금 더 박스가 세분화되는데, 그러니까 물류비가 절약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네. 대량으로 했을 때 네. 주문을 잘게 쪼개가지고 네. 그 주문에 맞게 다 피킹, 패킹을 세분화해서 네. 그거에 맞게 박스 사이즈를 만들어서 보내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쿠팡,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을 유치한 쿠팡 말고 정말 쿠팡만한 메가센터를 짓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그렇죠. 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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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금 수요는 넘쳐나는데 너도 나도 택배로 사고 그걸로 편하게 받고 싶고,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택배로 편하게 보낼까라는, 근데 결국 대자본이 들어가서 메가센터를 지었을 때 거기서 물류비에서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쿠팡 그쵸, 마찬가지고 네. 거기서 낼 수 있는 효용의 끝은 어딜까? 네.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저희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왜 이거를 이렇게만 해결할 수밖에 없을까? 네. 근데 시장에서의 요구는 네. 점점 더 택배 하나를 보낼 때에 그걸 받아보시는 분들의 니즈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네. 옛날에는 그냥 택배로 받는 것만 해도 기뻤다면 네. 지금은 가디건이 하나 와도 좀 예쁘게 스팀질이 돼 있고, 그렇죠. 핀이 좀 꽂혀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들어올 때는 이게 그냥 비닐에 싸서 들어오는데, 이게 보낼 때는 그렇죠. 이걸 바꾸는 과정에 셀러분들은 다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 마켓컬리 이런 데들이 그런 걸 잘하는 거죠. 더 품격 있게. 밀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밀키트. 그럼 서브스크립션으로 간식을 받아본다, 그럼 과자 선물 세트를 받아본다, 내가 원하는 라면 10개를 골라 담아서 나는 매달 받아보고 싶다, 이런 서비스들이 택배로 계속해서 나타날 그렇죠. 텐데, 이와 같은 복잡한 난이도에,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의 물건을 더 쪼개서 거기다 고객의 니즈를 더 얹어서 택배로 전환하는 작업은 지금의 메가센터에서는 사실 요구를 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예, 물론 같이 서로 경쟁을 해 나가고 더 네. 투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그 고객들이 택배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분들의 고객들의 요구가 사실 이제는 가격도 다 되고, 결국 쿠팡이 점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로켓 배송이라는 배송의 어떤 그쵸. 그 차별화된 타이밍 때문에, 네. 또 달라진 맞습니다. 타이밍 네. 때문에 이제 사게 된 맞습니다. 건데, 결국 누가 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고객한테 예쁜 상태로, 네.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상태로, 네. 혹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보내줄까에 대한 서비스의 이 앞으로의 개선의 여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여전히, 네. 저희가 지금도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그 중소형 창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 요청을 보면 기존의 창고들은 해결하기 힘든 수준의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제가 어떻게 저희 서비스를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한 순서를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네. 서비스 문의하기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나요? 저것도 되나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리고 이 많은 셀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요 6분 중에 지인 중에 온라인에서 뭐 팔고 계신 분들 분명히 한두 분씩 다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셀러들의 모두가 다 쿠팡에 들어가서 판다, 네네네. 모두가 다 로켓 배송한다, 모두가 다 대형 센터에 다 들어간다, 그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지어지는 이 창고를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중소형 창고, 기존에 어차피 돈은 들여서 지어놨고 그 공간은 계속 이커머스로 전환이 되면서 놀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쪽들의 요구를 저희가 중간에서 잘 창고가 작업하실 수 있게 컨버팅만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네네. 대표님은 대체 어떤 노하우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저도 저가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무슨 어떤 경험이 아까 만들어주신 그 콜러라는 관리 서비스 이런 게 뭐 굉장히 특화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딱 그 말씀 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대형화가 아니라 중소형 창고에서만 할 수 있는 부가가치와 효율화는 아까 자본이나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콜로세움은 어떤 뭐 장점, 강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셀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셀러로서 사용해야 될 툴들, 창고들을 다 경험을 많이 해본 게 지금 그때의 어떤 저희의 갈증이나 불편했던 점들을
그 콜로에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사실 지금 드롭시핑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드롭시핑은 이제 그 해외에서 주문이 이제 들어오면 예를 들면 뭐 창고로 창고로 보내주. 제가 직접 주문을 뭐 어디서 해서 그게 오면 그 박스가 그대로 다시 해외로 나가는, 그러니까 드랍 왔다가 다시 나가는 배송들, 그걸 드롭시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국내에서의 드롭시핑은 이 들어오는 물건들의 종류를 구분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아이시스 물이 10개가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10개를 하나하나 다 따로 주문을 해서 넣어줘야 이 중간 가공 작업 없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고객들의, 저희가 실제로 셀러로서 이 드롭시핑을 한번 통해서 팔아볼 때도 이건 너무 불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때는 확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럼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주문에 맞게 이걸 다시 재패킹해서 보내는 것만 보내는 게 되면 좋을 텐데.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수익도 극대화되고 여기서 해외에서 팔 수 있는 어떤 재고 이런 거 상품에 대한 고쳐낸다이징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요 들어온 것들을 드롭시핑 하기 전에 드랍 패킹을 중간에 한번 재패킹을 해서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테스트는 다 끝났고 그게 콜로에 들어가는 데만 소요되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로 나갈 거예요?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뭐 예를 들면 해외 요즘에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이 못 가니까 내가 물건이라도 한국 거, 그러면 이제 주로 셀럽들의 굿즈들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굿즈들은 그냥 내가 만약에 굿즈 판매자라면 그냥 저희한테 창고로 주문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 주문대로 다 싸서 소분하고 다 해서 그러면 지금 콜로세움에서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거까지도 포함이 된 거예요. 반대로 그 셀러분들이 해외에서 아예 수입하는 거를 이제 받았다가 국내 배송, 이것도 보세 창고가 있고, 저희 12개 센터는 다 이제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보세, 뭐 의류, 그다음에 뭐 나눠서. 단기 이벤트, 그다음 B2B 물류 다 유형별로 특화가 돼 있어서 그 중에 보세 창고에는 뭐 수입 통관, 수출까지 다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미 굉장히 그 자세하게 이미 그걸 하고 계셔서.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핫배송이 이커머스 물류의 한 6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배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판매자들도 어떻게든 여러 개를 함께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막 4-5개씩은 이렇게 구매를 같이 합니다. 근데 어떤 제품 5개가 주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가야 될 박스 사이즈가 다 다르겠죠. 물이 5개 있는 것과 뭐 여기에 옷과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섞이는 게 다르. 그래서 사용되는 부자재량을 지금 현재 창고에서는 아무도 계측하지 않습니다. 그저 박스와 같은 부자재는 여기에 딸려서 소비되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여기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접근은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현재 창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박스를 계량을 하냐면, 오늘 나가야 될 전표 그 송장이 예를 들면 1000개가 있다. 그럼 그거 보고, 야, 오늘 핫배송이 이 정도 되니까 요 사이즈 몇 개 갖고 와서, 그러면 거기도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냥 대략 감으로 한다는 작업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그래서 창고에서 제일 짬이 되시는 분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결국 그게 창고에서의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 대표님, 그게 그러니까 저도 우체국 가면 이게 그 말씀하신 박스가 뭐 중 1호부터 중 5호까지 이렇게 쭉 쌓여 있어요. 그 중에 내게 3호에 들어갈 것 같으면 3호 박스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럼 그거를 지금 콜로세움에서는 좀 효율화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럼 감이 아니라 아까 그 콜로라는 시스템에서 뭘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콜로 시스템에서 그 제품 이분한테 나갈 제품의 무게와 부피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빈 패킹을 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쌓여졌을 때, 물론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깨지기 쉬운 거는 에어 캡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책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돼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계산해서
이제 최적의 가장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는 박스 사이즈와 부자재 양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재고 관리가 상품뿐만 아니라 부자재 재고 관리까지 다 되는 개념인 거죠. 뭐 시간이 거의 돼서 저는 한 가지만 제가 그러면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 우리 콜로세움은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실적이나 성과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 17분 계시고요. 이제 콜로 솔루션을 설계, 기획, 개발하는 팀이 이제 한 7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만 하시는 분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하드웨어도 테스트하고. 앱인가요? 아니면 뭐 웹인가요?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고객들한테 문의 응대하고 창고에서 작업 잘할 수 있게 중간에 이제 뒤에 운영을 받쳐주고 계신 분들이 5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브랜딩 팀이라고 이제 지난 저희도 1년 되고 나서 겨우 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이 콜로세움이란 브랜드가 사실 검색하면 그 이태리에 있는 건축물밖에 안 나오고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름의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하면 성공이실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좀 뭐 풀필먼트라는 서비스 자체가 아직 셀러분들이 이걸 이용하는 게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지에 대한 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브랜딩 팀을 이제 구성해서 그분이 이제 3분 정도 계시고요. 자, 저희 마지막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저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략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남은 게 그러니까 아까 사실 한국은 굉장히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제주도와 상간 지역을 빼고 나면 지금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1박 2일 안에 그러니까 픽업해서 갖다 준 거 거의 한 36시간 정도 안에 90% 이상 배달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2박 3일이면 99%가 배달이 돼요. 정말 대단한 물류를 가진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배송을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퀵 서비스 혹은 당일에 받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저희 창고에서 택배를 통해서만 배송이 되는데, 그렇죠, 기본이죠. 이제 우리 도심 안에 창고 센터, 마이크로 창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점이 생기면 이제 라스트 마일, 퀵 이제 서비스들이 붙으면 당일 배송이 그래서 비용은 좀 더 내더라도 그래서 택배보다는 좀 더 내더라도 그래서 뭐 쿠팡을 써야 뭐 쓱을 해야만 뭐 그 신선 배송,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는 게 당일 배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셀러분들도 이제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이제 하고 있고요. 자, 당일 배송의 핵심은 그러니까 오늘 10시 이전까지 주문한 게 오늘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을 배송 가능한 택배 상태로 바꾸는 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 시간이 줄면 그러네요. 라스트 마일만 붙으면 당일이고 뭐 3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유통기업들이 뭐 3시간 배송 뭐 그다음에 뭐 다 준비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이제 아이디어들을 짜내서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누가 들어와도 오늘 오전 10시까지 들어온 거는 저희가 어떻게든 오전 안에 택배 상태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라스트 마일을 붙이면 퇴근할 때쯤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는 가능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